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요즘 재벌 3세들이 마약 관련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재벌이라면 사실 국민기업이고 소비자인 국민들의 사랑으로 사세가 확장되어 온 기업이어서 그들의 행태를 보면 씁쓸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기르면서 내 자식만큼은 부족한 것 없이 해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자식에게 제공된 풍요가 한편으론 자녀를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결핍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모티브가 되고 생존력과 자립심이 강한 인물로 자랄 수 있게 해줍니다. 온실에서만 크던 식물이나 야성을 잃어버려 사냥을 할 줄 모르는 동물을 야생으로 옮기면 스스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적당한 결핍은 자녀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 기회를 박탈하면 자생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가난이 좋은 유산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전국에서 홍역 환자 발생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전의 한 소아 전문병원에서 아기 5명이 홍역에 집단으로 감염됐습니다. 이들과 접촉한 환자와 보호자 등이 170명이 넘어 추가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에 빵 3,000개와 이추수 5,000병을 긴급 지원하고 급식 차량 2대도 추가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또 진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대전 시내 5개 집수리 봉사단체가 강원도로가 복구를 도울 예정입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대전과 충남에서는 진압 차량 100여 대와 소방 인력 1,000여 명이 강원도 산불 현장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집안 침하 현상이 잇따랐던 당진 부곡공단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6일 오후 6시 20분쯤 당진시 송화읍 부곡공단 안 도로에서 지름 50cm 크기 구멍이 생기면서 성분을 알 수 없는 증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대전 동구에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어려운 행정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한 도로를 놓고 동구의 두 부서가 철거와 원상복구라는 상반된 명령을 내린 건데 이대로라면 해당 주민은 계속해서 도로를 철거했다 복구했다 해야 할 판입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평균 주택가격에 따르면 세종 지역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 2천만 원으로 서울 6억 4천만 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노인 10명 가운데 8명은 개인의 건강정보를 정부기관과 공유하는 것을 꺼리고 그중 2명은 가족과의 공유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아산 외암마을은 국가지정 중요 민속문화재로 살아있는 민속박물관으로 불릴 정도로 전통가옥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조선 후기 건제고택이 유명한데 오랜 기간 소유권 분쟁 끝에 아산시가 새 주인이 되면서 학계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수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황정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황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에서 이 홍역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했다고. 네, 대전의 한 소아 전문 병원에서요, 생후 7개월에서 3세 아기 5명이 홍역에 집단으로 감염됐습니다. 네. 지난달 23일 이곳에요, 베트남 출신 엄마와 함께 홍역 유행 국가인 베트남에 다녀온 생후 7개월 영아가 감기 증상으로 입원했는데요. 알고 보니 홍역에 감염돼서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난 5일과 6일에도 같은 병실이나 근처 병실에 입원했던 생후 9개월에서 3세 아기 4명이 추가로 홍역에 감염돼 환자가 모두 5명으로 늘었습니다. 대전시는 이들을 병원이나 자택에 격리하고요. 확진 환자들과 접촉한 다른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등 173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며 추가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도 홍역 발생이 많은데 이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죠? 네, 공기로 전파되는 홍역은 전염성이 상당히 강한데요. 이 때문에 추가 발생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2명의 의심 환자가 보고돼 검사가 진행 중이고요. 오늘 중으로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네. 이에 따라 대전시는요, 생후 12개월부터 맞는 홍역 예방 접종을 생후 7개월부터로 앞당길 것을 영유아 가정에 당부했습니다.
또 20, 30대 성인들도 안심할 수가 없는데요. 1983년부터 1999년까지는 예방접종을 1회만 맞았습니다. 지금은 2회를 맞고 있지만요. 예. 그 때문에 그 당시에 맞은 분들은 방어 항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이라도요, 해외여행, 특히 동남아시아를 다녀온 뒤에 감기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찾아서 검사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예방접종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국내 첫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로 기대를 모았던 태안 기업도시가 이 착공 12년이 넘도록 진척이었다고요. 네, 태안 기업도시는 여의도 면적 5배 규모의 간척지에 민간 자본 9조 원을 들여서요. 관광과 레저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 아래 2007년 10월에 착공했습니다. 네. 그러나 12년이 지난 지금 천수만 비지구의 사업 부지 대부분은 여전히 황량한 농경지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시설이 들어서긴 했는데요. 골프장 2곳과 이곳에 딸린 숙박시설이 전부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요. 내년까지 부지 조성 공사가 끝나야 했지만요. 현재 공정률은 47%에 불과해서요. 기업 없는 기업도시다. 이런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일부 주민을 중심으로요. 충청남도가 추진 중인 분화모 역간척 사업에 이곳을 포함해서요. 해양 생태 도시를 만들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이 사업 시행자인 현대도시개발 어떤 입장인가요? 네, 현대 측도 곤혹스러워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분화무의 수질이 좋지 않아서요. 그동안 투자 유치가 어려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네. 그래도 최근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하고요. 자동차 부품업체가 공사에 들어가는 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요. 주민들에게 이해를 부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요. 사업의 핵심인 테마파크와 첨단 복합단지 등의 계획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에요.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12년 전에 시작된 태안 기업도시 사업. 점차 지역민들로부터 잊혀져 왔죠. 이 기업도시로 골프 치러 간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다른 입주기업에 일하러 간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과감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요즘 대전 동구청의 황당한 행정으로 한 주민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요. 네, 도로에 관한 문제인데요. 동구의 한 부서는 도로를 철거해라. 또 다른 부서는 도로를 되돌려놔라. 이렇게 상반된 명령을 내려서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대전시 대별동에 사는 김영숙 씨는요, 지난 1월 동구 도시혁신사업단으로부터 김 씨의 땅 일부가 개발 제한 구역인데 도로가 포장되어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철거해라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네. 그 13년 동안 다니던 길이었지만요, 자치단체가 불법이라고 하니 어쩔 수 없지 않냐 하면서 김 씨는 돈 300만 원을 들여서 도로를 철거하고 그곳을 임야로 되돌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요, 이번엔 건설과에서 또 다른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철거한 도로는 관습상 도로다 이러면서요. 사유지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막으면 안 된다면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알고 보니 부서 간의 업무 공유가 안 돼서요. 한 문제를 놓고 행정기관의 두 부서가 전혀 다른 명령을 한 건데요. 건설과에서는 만약 복구를 하지 않으면 고발까지 검토한다고 합니다. 네. 그 행정기관의 말도 안 되는 엇박자 행정이에요.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자치단체가 책임지고서 좀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주민을 편하게 해주는 게 자치단체인데 오히려 골탕을 먹이고 있군요. 이 구청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이 180도 다르게 나온다니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공문은 구청장 한 사람 명의로 보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어떤 게 있었나요? 네, 특별한 사건 사고 없이 조용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황정환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대전시가 벚꽃을 만끽할 수 있는 대표적인 드라이브 코스 5곳을 선정했습니다. 동구 세천동에서 대덕구 삼정동을 잇는 대청호수길 28km 구간과 동구 세천동 회남길 26km 구간, 대전동물원에서 동구 대별동까지 산서길 15km 구간, 그리고 계족산과 유성구 대학로 일대입니다. 대전시가 오래된 어린이 통학 경유 차량을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 차량을 폐차하고 LPG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19일까지며 대전시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대전 지역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자 지원액과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대전시는 사업비용자의 이자 감면 비율을 지난해보다 0.2% 높여
0.8%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이자 감면 지원 대상도 기존 사회적 기업에서 예비 기업까지 포함한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지역 복합 커뮤니티 센터 내 도서관 10곳이 도서를 공동 활용하는 상호 대차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들은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이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에 없을 경우 세종시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다른 도서관의 책을 자신이 이용하는 도서관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롯데마트가 10일까지 전국 모든 점포에서 충청남도에서 자란 농산물을 모아서 판매하는 충남물산전을 진행합니다. 지난달 21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 소유자는 동물 등록과 함께 해마다 3시간씩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공공시설에는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또 모든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는 인식표와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설물을 치워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금산군 농업기술센터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인삼약초유리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슬로푸드 대학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외식업소 운영 관련자 가운데 경력 1년 이상인 사람과 우리음식연구회나 생활개선의 회원으로 제한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8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10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은 차차 흐려져 오후 늦게부터 비가 오겠고 모레 새벽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3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19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대전시가 낸 문화예술 분야 추경 예산안이 시의회 심의 단계에서 대부분 삭감됐습니다. 시의회는 추경 예산 성격과 맞지 않거나 일부 불필요한 예산이라서 삭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대전시의 각종 문화예술 분야 사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대전시의 문화예술 분야 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해 또 2019년 대전 방문회 사업의 방향성과 관련해 대전문화연대 박은숙 대표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은숙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대전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 가운데 이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에 의회에서 삭감된 문화예술 분야 예산 어느 정도죠? 이번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상정한 예산 중에 한 12억 1천만 원 정도가 삭감된 내용인데요. 예. 올해 대전시 문체국에서 제출한 1차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사업 건수가 총 한 100건 정도를 제출을 했더라고요. 근데 네. 그 중에 60건 정도가 신규 사업 예산이에요. 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번에 이제 9건이 전액 삭감이 되거나 일부 삭감된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업이 전액이 삭감됐거나 또는 일부가 삭감됐군요. 네네네. 예. 구체적으로 어떤 문화예술 분야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됐죠?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대부분 중복되거나 또 규모가 큰 신규 사업들 위주인데요. 네. 우선 전액 삭감된 것을 살펴보니까 대전 문화재단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 창의융합예술제라는 일명 비엔날레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예산이 2억 8천만 원 전액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네. 엑스포 다리 위에서 공연과 저녁 식사를 진행하는 다리 위의 향연이라는 예산 한 1억 5천만 원. 네. 이 예산도 전액이 삭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공연 예산 2억 원. 또 3.1운동 100주년 기념 대전의 독립운동 재조명 사업 예산 3천만 원도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가 삭감된 것으로는 이용로 예술도시 대전 만들기 사업 예산이라든지
또 시립미술관, 라이브 미술관 예산 중에서 일부가 삭감이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대전시 의회는 이에 대해서 추경 예산이라는 그 성격과 맞지 않거나 일부 네네. 불필요한 예산이라서 삭감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네. 문화연대에서는 이번 문화예술 분야 예산 삭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이 이제 지난해 대전시 전체 예산에서 한 2.1%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예산이 한 5%까지는 좀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시의회의 지적은 대부분 좀 타당한 부분들이 좀 많다라고 봅니다. 네. 그 추경 예산이라는 것이 그 본 예산 편성과는 달리 시급성을 좀 요청하거나 아니면 뭐 지속 사업 중에서 국비 매칭 확정 여부로 인해서 뭐 예산 편성이 늦어지면서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사업 위주의 예산 심의 성격이거든요. 네. 근데 올해 그 1차 추경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방문회를 핑계로 여러 사업들이 신규로 제안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네. 대부분 좀 내용이 부실하거나 또 이미 문제가 제기되었던 좀 사업마저 끼워넣은 것 아니냐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아요. 그리고 사실상 한 번 사업비에 편성이 되면 웬만해서는 좀 빼기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구 어떤 이렇게 좀 규모가 큰 그 대규모 사업 예산을 면밀한 검토라든지 준비 없이 추경에서 좀 반영하려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니냐. 예. 그리고 특히나 방문회와 관련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미 지난해에 검토가 되어서 로드맵이 좀 그려졌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체 한 60건 정도가 신규 사업으로 제안이 되었는데 그중에 9건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 가결이 된 부분을 가지고 좀 지나친 우려가 아니냐 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문화연대 측에서는 이번에 시의회 예산 삭감이 타당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네네. 예. 사실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또 대전 방문회 이게 다 몇 년 전부터 예견할 수 있었던 사업들인데 그렇죠. 이런 걸 추경에 넣는 건 시 집행부가 그동안 준비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는 맞죠. 네네. 예. 또 이 이응로 예술도시 대전 만들기, 대전 창의융합예술제, 다리 위의 향연사업 등 이번에 삭감단 사업의 상당수가 이 대전 방문회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기획된 문화예술 사업들인데 이 부분에 네네.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이것도 기본적으로 방문회라고 크게 말한다면 그 안에 다 집어넣을 수도 있겠지만 예. 사실상 그 기본 방문회 사업을 위해서 기획되었다고 좀 보기는 어려운데요. 네. 그 대전 창의융합예술제 같은 경우에도 그 예술과 과학 또 관광을 아우르는 축제라고는 하는데 지역 문화예술계에서 제대로 한번 논의된 적도 없거든요. 네. 올해 10월에 추진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예술제가 이렇게 급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얼마나 내용 있는 축제가 될지 그리고 어떤 공감을 얻어낼지 도리어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다리의 향연 같은 경우에도 이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푸드앤와인 페스티벌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었어요. 예, 그렇죠. 그 과정에서도 좀 지역민들에게 찬반 양론이 좀 많았던 사업이거든요. 네. 그 방문회에 좀 손님을 맞을 프로그램이라면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세밀한 준비가 필요했고 이렇게 추경에서 지금 신규로 그렇게 진행될 그런 사업이었나 하는 그런 좀 물음들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또 이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기념공원 예산 또 독립운동 재조명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사실 네네. 이건 민족 정기를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들인데 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좀 아쉽기는 한데요. 네. 이 사업 역시도 올해 좀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전에서 좀 한동안 원도심만 붙으면 모든 사업이 된다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청년만 앞에 붙이면 모든 사업이 된다라는 그런 좀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어요. 근데 네.
올해 역시 이제 3.1운동이라든지 임시정부, 이런 그 사업이 상당히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네. 상당히 이제 그 정신을 기리고 또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이 펼쳐지는 것은 좋지만, 시급성에서는 좀 설득력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역시 좀 너무나 이런 그 사업들이 너무 중복되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좀 지나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삭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좀 더 미리미리 차분하게 이게 기획된 게 아니고 이 추경에 올라올 그런 사안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네. 예. 또 이 대전시가 삭감된 예산을 다시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대전 방문에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이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할 텐데. 네네. 그 대전 방문의 해를 위한 지역 문화예술 사업, 문화연대에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대전시가 방문의 해를 올해만이 아니라 3년에 걸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잖아요. 예. 그러나 여전히 콘텐츠가 좀 부족하고 또 이벤트성 사업 위주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거든요. 문화예술 분야 역시도 그동안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을 하거나 아니면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한 적도 없이 방문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네. 근데 얼마 전 뒤늦게라도 그 문화예술 정책 토론 광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문화예술인들이 모여서 논의한 적이 있는데요. 예. 그 과정에서 제시한 방안들도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 이제 제안된 내용들을 보면 국내 문화예술 행사를 좀 대전에 유치하자. 그리고 국제예술가 주류 방문 활동들을 좀 촉진하는 방안들도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상설 공연 전시 장소도 좀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좀 개진이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예술인들을 통해서 제시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현장의 의견들을 검토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 이제 방문의 해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대전 외에도 또 전남 순천 지역도 함께 방문회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순천의 사례를 보면 그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캠페인부터 또 일회용품 쓰레기 제로 운동까지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동원된 참여가 아니라 자발적인 좀 시민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전시 역시도 이 방문의 해를 좀 맞이해서 다양한 현장의 의견들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순천은 그러니까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쓰레기 제로 운동까지 모든 분야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내고 있군요. 네네. 예. 또 최근에 많은 자치단체들이 이 시티 투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도시로 갈 때 시티 투어 많이 이용들 하게 되죠. 근데 이 대전은 대전 방문의 해에 시티 투어 운영이 중단됐다면서요. 아직까지 지금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시티투어 홈페이지상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운영업체 선정 절차 진행 중이라 잠정 연기되었다는 공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상 2월이면 이제 시티투어가 운영이 되게 되었는데 올해는 이제 기존의 예산액도 한 1억 1천만 원 정도에서 5억 정도로 예산이 대폭 상승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체류형 10개 코스 또 광역투어 10개 코스 외에도 순환형도 도입하겠다는 그런 청사진까지 제시된 바가 있어요. 근데 방문의 해에 어찌 보면 이제 도시관광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시티투어인데 아직도 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준비 부족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시티투어 같은 경우에 그 무작정 코스를 확대하는 소위 말하는 양적 확대보다 질적 확대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좀 더 고객들을 분석하고 좀 타겟을 분명히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방문의 해에 좀 서둘러서 그 준비가 좀 되어서 그 빠른 시일 내에 시티투어가 좀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사실 이 곳곳에
벚꽃 등 여러 꽃들이 많이 피어서 네네.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 이럴 때 시티투어는 정작 서 있군요. 예. 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 또 문화연대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네네. 예. 대전이 결코 관광 콘텐츠가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제 이것을 어떻게 개성 있게 깰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쪼록 이제 3년의 방문회 동안 이 보석을 잘 깨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대전문화연대 박은숙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의 문화예술 분야 사업 예산 삭감과 2019년 대전 방문회해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대전문화연대 박은숙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브리핑입니다. 중도일보는 정치가 뒷받침해야란 기사에서 정부가 20년 만에 예비 타당성 조사 문턱을 완화하면서 대전 의료원 건립과 하수종말 처리장 이전 등 대전시 현안 사업 추진에 기대감이 높은데 상대적으로 정치력이 약한 대전시가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충청투데이는 어느새 4.15 총선 모드로 하마평도 속속 누가 뛸까란 타이틀로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총선 모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금강일보는 임정수립 중심에 선 단재 신채호, 대전일보는 화마 휩쓴 강원, 충남도 곳곳 피해 이런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송한,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4월 8일 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